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해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 얼굴은 저도 모르게 붉어져 보죠. 그분은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청소를 마치면 방으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속삭이실 때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바로 제 시아버지, 태준 씨예요. 태준 씨와의 연애를 생각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진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태준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저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시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30 후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남편 준호 씨와는 30 초반에 만나 반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죠. 준호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연하남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준호 씨는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키도 저와 비슷할 정도로 작았고 체격도 왜소한 편이었죠. 솔직히 외모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소개를 해준 지인의 체면을 생각해서 몇 번 더 만나보고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번째 만남에서 우연히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준호 씨는 예상외로 성격이 참 괜찮으셔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준호 씨는 태준 씨가 운영하시던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태준 씨를 뵙고 깜짝 놀랐어요. 키도 작고 왜소한 준호 씨와는 정반대였죠. 태준 씨는 키도 훤칠하시고 체격도 다부지신 게 첫눈에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준호 씨는 태준 씨를 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마저 들 정도였죠. 준호 씨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제가 준호 씨보다 나이가 3살 많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살짝 놀라시는 눈치셨지만 태준 씨는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싹싹해서 예뻐해 주신 거죠.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는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보라며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준호 씨와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편안했어요. 제 속을 썩이는 일도 없었고 저에게도 참 잘해주는 편이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밤일이 시원치 않았던 거죠. 저보다 3살이나 어린 한창 팔팔해야 할 30대 초반인데도 준호 씨는 좀 시들한 편이었어요. 준호 씨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어 좋은 척 연기하며 넘어가곤 했지만 사실 준호 씨와의 부부관계는 단 한 번도 만족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마저도 회사 일이 피곤했던 날이 많았는지 부부관계 없이 지나가는 날들도 많았고요. 만약 준호 씨가 제 첫 남자였다면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저는 그전에도 몇 번의 연애를 경험했었으니까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다들 연애하면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는 편이잖아요. 사실 준호 씨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종종 생각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아쉬운 마음에 혼자 위로하며 달래는 날들도 꽤 많았고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늘 어딘가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 씨가 있는데도 늘 혼자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어떨 때는 씁쓸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것만 빼면 준호 씨와의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어요. 그것 빼고는 좋은 남편이니 저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준호 씨를 내조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도 둘이나 가지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죠. 태준 씨 댁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저는 종종 인사를 드릴 겸 태준 씨 댁을 방문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늘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리웠어요. 태준 씨를 보면 아빠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나 봐요. 태준 씨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셨지만 시어머니 없이 혼자 지내시는 터라 적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뿐인 며느리인 제가 가끔이라도 한 번씩 들러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찾아가곤 했죠. 가서는 이것저것 살펴보고는 집안일도 알아서 해드리고 좋아하실 만한 밑반찬도 해놓고 오곤 했어요. 준호 씨는 외아들이었기에 태준 씨는 저를 참 싹싹한 딸 같다고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들르는 날에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제 옷이나 아이들 옷을 사주시기도 했고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기도 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태준 씨 댁에 갔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작은 아이도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저는 태준 씨 댁에 혼자 들르게 되었어요. 그래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죠. 오히려 태준 씨와 둘이 있게 되면서 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으니 좋은 셈이었어요. 태준 씨는 저에게 늘 잘해주셨고, 저는 태준 씨와 둘이서 같이 마트에도 다녀오고, 백화점에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기도 했죠. 백화점에 둘이 갈 때면 얼마나 다정해 보였던지, 어떤 매장 직원은 우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면 태준 씨 기분 좋으시라고 팔짱을 끼면서 저희 아버님이신데 참 멋지죠? 라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고요. 태준 씨는 제가 그렇게 달라붙으며 스킨십을 하면 조금은 당황해 하시기도 했지만 저의 애교가 싫지는 않으신 듯 했어요. 그렇게 단둘이 다니니 태준 씨와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솔직히 준호 씨와 다닐 때보다 기분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태준 씨에게 달라붙어서 애교를 부린 게 과했던 걸까요? 언제부턴가 태준 씨가 저를 대하는 것이 살짝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외부에서 같이 다닐 때 팔짱을 낀다거나 하면 약간은 불편해 하셨고요. 제가 살갑게 농담이라도 건네면 잘 받아주시지 않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뭘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더 살갑게 굴며 태준 씨 눈치를 살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태준 씨의 태도가 바뀌었던 건 제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나 봐요.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오신 세월이 길었는데 제가 자꾸 달라붙어서 스킨십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연애 감정이 생기셨던 거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태준 씨에게 더 달라붙고 애교를 부렸으니 제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던 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태준 씨 댁에서 간단히 집안일을 해놓던 중이었는데 같이 외출이라도 하시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태준 씨와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같이 공원에 산책이라도 다녀왔으면 했는데 조금은 김이 새더라고요. 태준 씨 팔짱을 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게 참 좋았거든요. 아무튼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태준 씨 댁에 간 거라서 집안 정리도 조금 하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밑반찬이 별로 없어 보여서 얼른 가까운 마트에 다녀와서 며칠 먹을 반찬도 준비해 두었죠. 그렇게 얼마간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대강 마무리 짓고 태준 씨는 뭐 하고 계신가 싶어서 가봤죠. 거실에 가보니 태준 씨가 안락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너무 곤히 잠들어 계신 듯해서 깨우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태준 씨를 바라봤어요. 아버님은 잠든 모습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당한 풍채에 아직도 우람한 근육질 몸매까지. 태준 씨는 그냥 남자로 봐도 멋진 분이었죠. 어쩜 잠든 모습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그분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쳐다보는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태준 씨가 잠에서 깨셨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약간 민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태준 씨도 제가 빤히 바라보고 있던 걸 어느 정도 직감하신 것 같았고요.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에 주황빛 노을이 스며들어 방안을 따스하면서도 몽환적인 빛으로 채우고 있었죠. 정적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어요. 태준 씨의 깊고 진한 남성적인 향이 코끝을 스쳤고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때 태준 씨 표정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신 태준 씨는 제 손을 잡고는 저를 안방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으며 따뜻한 온기가 제 손을 감싸 안았죠. 저는 태준 씨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머리로는 거부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부하는 신용만 했던 것 같아요. 안방으로 들어서자마 저녁의 고요함이 우리를 감쌌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작은 아로마 향초에서 피어나는 달콤하고 그윽한 향이 공기를 채웠죠. 태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고 그의 눈빛은 저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듯 했어요. 그의 손길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을 때 저는 그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시트가 닿는 촉감은 마치 꿈속을 유영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저는 그렇게 태준 씨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태준 씨는 준호 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분이었어요.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그 느낌은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본 것이었죠. 진심으로 태준 씨와 사랑을 나눈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정말로요. 그 후로 저와 태준 씨는 비밀을 간직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번은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미안하다고도 하셨는데요. 저는 평소에 태준 씨를 많이 흠모해 왔다고 태준 씨가 저를 많이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이렇게 되어버린 거,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태준 씨와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태준 씨 같은 분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라고 사실 태준 씨와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로 좋다고도 했고요. 태준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자로 보여 대하기가 조금 어색했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도 하셨고요. 저는 그 이후로 태준 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태준 씨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죠. 그렇게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확인한 후로는 우리는 더 다정해지고 가까워졌어요. 태준 씨는 다정하게 언제 집에 올 수 있냐? 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주시곤 하시는데요.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저는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태준 씨 댁을 방문하곤 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자꾸 태준 씨께 가고 싶어져서 요즘에는 자주 방문하는 편이에요. 태준 씨도 제가 앞에 있으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제 선물이라고 야시시하게 예쁜 속옷 세트랑 스타킹 같은 걸 사두신 거 있죠. 태준 씨와 연애할 때 입기로 했어요. 사실 요즘 어렸을 때 연애하던 설레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 자꾸 태준 씨에게 향해 있네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 행복한 비밀은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